자, 이번 시간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를 보면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그다음에 대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제 대손 부인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정 대상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은 지급보증금, 대여금, 그 다음에 수익에 직접 관련 없는 선급금, 미수금, 수탁 판매업의 수탁물 판매 대금, 미수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 충당금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충당금 설정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 내다가 대손율을 적용하는데 대손율은 1%와 대손 실적률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1%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세무조정을 보면 충당금 설정액하고 세법상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고요.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다음 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한도 미달이 나오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이유는 결산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직접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이 그 회계 처리 방식이 총액법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회계는 이 세법은 총액법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죠? 순액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초에 전액 다 환입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 날은 전년도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해서 충당금을 없애버리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바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손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손 사유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사유와 결산 조정만 가능한 사유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완성과 화의 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교재 158페이지에 그 사유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로 하시고, 자, 결산 조정만 가능한 케이스는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러니까 사업의 폐지, 상대방이 폐업했다고 해서 단순히 결산 조정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을 했고 회수할 수 없어야 된다. 회수할 재산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결산 조정으로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비용 처리함으로써 바로 대손금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5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회수기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 가액을 초과해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 원 이하의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보면 약정에 의해서 채권 포기액은 대손 처리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 약정에 의해서 채권 포기한 부분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2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이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대손 충당금 및 조정 명세서,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실행합니다.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먼저 대손금 조정과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계산 부분과 충당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손금 조정은 우리 교재에 보면
3번 자료에 부도음 150만 원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됐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대손금, 대변에 부도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부도음과 수표 처리했고요. 매출 채권,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죠. 그 다음에 대손 사유, 대손 사유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있는데 부도 6개월입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대손 금액 150만 원인데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했죠. 필요경비 계상했고요.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그 부도음과 관련해서는 매수당 1,000원을 비만 기록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 불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총액 잔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인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장부가액을 반영을 하고요. 16번에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 위에 있는 1번 대손금 조정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금액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년도에 대손 부인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누계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19번에 있는 설정 대상 채권 금액으로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설정률 반영에서 한도에까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충당금 기초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3페이지인데요. 자, 9번의 충당금 기초잔액은 세무상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장부상 금액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소득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세무상 기초금액, 그러니까 우리 세무상 기초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초잔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자료에 보시면 정기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은 게 50만 원 있다. 그럼 3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25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에 환입한 금액은 기초금액이 기초금액이 전액 환입 처리가 됐겠죠.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기초금액이 전액 환입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300만 원 환입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3번에 과소환입 금액이 나오는데 과소환입 금액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유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50만 원인데 마이너스 50만 원 나왔죠. 그죠? 필요경비 산입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필요경비 계상액은 기말 결산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7번에 필요경비 계상액 1,3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해서 한도 초과액 583만 9,990원 한도 초과액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부도음과 관련되는 부분 비만 기록 금액 세무조정을 했고요. 한도 초과 금액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과 관련해서 정기 대손 충당금 50만 원 추인을 했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법인에서 작성했던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내용은 동일한데 총수익 금액 환입 조정에 들어가는 요 작성 과정이 법인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